2015년 1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 저희 장소는 지금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고요. 제 1기 1차 임시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계획 선언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보고사항 및 이제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1차 회의 때 심의 안건을 몇 가지 의결을 했잖아요. 그 의결 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 때 제2호 안건 입주자 대표의 운영규정 제정건, 저희가 강남대시장풀의 입주자 대표의 운영규정 제정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다 저희가 부착을 했고요. 제1호 안건 입주자 대표의 임원 구성건에서 이사 2명 임명했습니다. 백규동 대표, 강선영 이사, 백육동 대표, 이철원 이사. 제3호 안건 우리 아파트 관리 방법 결정건에서 위탁관리로 의결을 했고요. 지금 이제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득하는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건이 이번 2차 회의 때 안건 중에 있습니다. 제4호 안건 중개기 관련 협의건에서 저희가 SKT 계약 원천 무효 및 설치된 중개기 철거하기로 의결을 했고, 그리고 이 의결 있은 지금 2주 전이죠. 그 다음 주에 제가 일요일날 1차에는 일요일에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SKT의 저희 입주자 대표의 이름으로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제5안건 어린이집 관련 협의건,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계약 원천 무효를 의결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 검토 및 이제 퇴거 명령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이 어린이집에, 저희 지금 입주자 대표가 이제 발족한 이후로 지금 내용 증명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어떤 법정 검토나 그런 걸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주 안으로는 무조건 내용 증명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6호 안건 관리사무소 체계랑 계약서 검토권은 제가 그냥 지난 1차 회의 때는 그냥 한번 리뷰를 했고요. 뭐 이번 회의 또는 다음 회의에서 재개혁할 건지 아니면 다시 뭐 재입찰할 건지 그건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난 2주 동안 그 관리주체에서 업무 추진 현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선입니다. 네, 문서 요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인물에도 그 관리주체 업무 추진 보고사항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서 좀 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회의 때 기의결된 관리 방법 결정권하고요. 경비관리자 최저임금, 그다음에 관리업체 용역업체 향후 선정, 그다음에 의무관리 기간 이후에 SHA하고의 관계, 한 4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에 의결된 관리 방법 결정권에 대한 것은요, 원래 찬반 동의를 그냥 경비원이나 인원을 시켜서 인력을 투입해서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선관위 위원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방법 결정권이나 관리계약 개정권 같은 것은 선관위 업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작년도 1단계하고 올해 2단계, 맑은 아파트,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에서 온라인 투표제를 특히 동대표 같은 경우는 전면, 그러니까 의무화 시킨다는 그런 부분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자투표는 전자투표로 함으로써 현재 우리 선관위 분들이 동대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투표에 대한 관리 방법, 온라인 투표 서비스에 대한 전자투표 부분을 제가 이번 회의 3호 안건에다가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방법 결정권도 같이 3건 정도 하면은 세대당 700원씩 뭐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투개표 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가지고 이 전자투표 부분을 이번 안건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마바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두 번째, 경비관리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보고 적용보고인데요. 작년도 가장 경비원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은 시간급이 5,210원에서요 90% 적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2015년도에 시간급이 5,580원이면서 100% 적용하는 해입니다. 올해부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무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법정 지급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입주자대표에서 관리 업무를 인계받고 그 다음에 경비 청소에 대한 그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셨는데 그 고려하는 방법은요. 일단 휴게 시간을 줄인다든가 뭐 경비원 인력을 감축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아파트 향후 그 관계를 보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업체 및 각종 용역업체 향후 선정권인데요. 전 회의 때 각종 용역업체나 관리업체 부분에는 바꾼다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각종 용역업체나 관리업체를 받으시려면요. 제가 가나로 항목을 해가지고 적시해놨는데요. 이건 사전에 좀 우리 대표님들이 그 사전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 사에 보면요. 모든 각종 용역권은 그 용역 중에 소량이 관리주체가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더라도 사전에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을 받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표님들이 그 미리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입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요. 제한 경쟁을 해도 제한 경쟁을 할 때는 자본금을 얼마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실적을 얼마만큼 할 건지 이런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적격심사표가 있습니다. 적격심사표는 세부평가표는 이거 최저가 최고가가 아닙니다. 적격심사표는 거기에 보면 4개 항목, 크게는 4개 항목이고요. 세부는 9개입니다. 비근한 해로 신용평가 등급 같은 경우는 AA 플러스부터 해가지고 B, C 뭐 이렇게 신용등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맞는 그 관리업체가 어떤가 아니면 용역업체든가 이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회장님 같이 제안을 드린 게요. 이게 지금 그 급히 서둔다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좀 숨을 고르면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용역업체를 바꿀 때나 관리업체를 바꿀 때나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고려해서 우리 성우가 1월 20일 날 끝나지만 일단은 2월 말까지는 다 모든 것을 완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관과 그 연장에 대한 위탁수수료 부담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1번 나열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SH공사에서요, 우리 입주자가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해가지고 2014년도 9월 25일자로 우리 입주자 등에게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서 2014년도 12월 20일까지 관리 업무를 인증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입주자 대표가 12월 말에 구성이 됐고, 근데 그 통보기한을 어겼다고 그 SH공사에서는 그 통보기한까지만 자기들이 위탁관리 수수료를 부담하고, 현재 위탁관리 수수료는 SH공사에서 성우한치 연면적 대비 12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통보기한인 2014년 12월 26일부터는 당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서 위탁관리 수수료를 내려가는데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문에 대한 반박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법령을 아직 모르고 SH에서 우리 입주자 대표에 통보하는 격이 되는데요. 입주자 전화인지. 그래서 그거 뭐 세부 사항이 밑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그 관리권 인증계 부분은 맨 하단부에 밑에 하단부에서 7째 번을 보세요. 하단부에서 7째 번은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밑에 하단부에 1호, 2호, 3호가 있는데 그 1호, 2호, 3호에서 1호, 2호가량은 지금 관리 업무 인증계 부분을 우리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3호가 우리하고 같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관리기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하기 때문에 저희 관리는 12월 26일 이후에 그 위탁관리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해도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그 관련부 인수기간이 1개월입니다. 만약에 했다고 해도요. 근데 그 지금 SH에서는 뭔가 착오를 해가지고 저희 일부러 12월 26일부터 이따관리 수수료가 부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현재 우리 입주자협회 대표분들한테 일단 이러한 사정을 맞췄으면 해서 이렇게 제가 있는 거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5항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주택관리업체가 선정이 안 됐고 관리 방법을 결정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통보를 안 했을 때는 SH공사에서 재선정, 그러니까 현재 그 SH에서는 현재 관리 주체를, 현재 관리 업체를 재선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정을 해서 입닥관리 수수료를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나중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주택관리 선정하고 그때 우리 인수계좌라 그 이후에 우리는 관리 입탁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감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 건데요. 대표님들 중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제 1월 9일인데요. 일단 성활 케이스하고 계약된 게 1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1월 22일 전에는 저희가 절대 위탁관리 업체를 새로 입찰을 해서 다시 이렇게 계약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 위탁관리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하는 방법을 아마 오늘 안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자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뭐 서면 동의를 받을 건지, 이게 입주자의 50%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만약 위탁관리가 완전히 결정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SH공사에 통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통보하는 날이 1월 22일이라면 만약에 그 다음부터 뭐 몇 개월 안에 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이 관리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뭐 그런 조항이 있나요? 네. 그게 한 달인가요? 여기 지금 현재 제가 나눠진 이름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 갑작스럽게 우리 대표님들한테 얘기해드려서 이걸 자세히 아시면,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거 저희들이 입닥관리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1개월 내에 하는 거고요. 12월 26일부터 1개월, 1월 25일이요. 저희들이 입닥관리 업체를 선정이 안 한 상태라면은 그 관리 기간은 저희들이 입닥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입니다. 인수인계 시스템으로. 그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성우하고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새로 재선정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SH공사 관리 주체에서 SH공사가 선정한 거지 입주자 대표가 선정은 업체는 아닙니다. 네. 다시 선정해서 선정합니다. 예,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자투표로 된다라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투표가 50% 이상이 나올지가 의문일 것 같아요. 그거는요. 예. 이따가 사무 안건에도 그건 사무 안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님 말씀이 다 끝난 건가요? 네. 예, 그러면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일단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난 2주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이제 공문이 총 4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버스 증차 및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공유권 배차해달라 이제 그게 나왔고요. 답변은 오늘 저녁에 제가 받았어요. 이메일로 받았고요. 근데 아직 정확히 보지를 못해서 급하게 온다고. 그거는 제가 뭐 내일이나 바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기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에 이제 초등학교 배정 다시 제고해달라. 기존에 왕복으로 다 받았는데 지금 데모 초등학교로 배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뭐 지금 제가 정확히 몇 세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8세 그냥 8세 되는 어린이가 총 45명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구청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공문을 보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요청을 보냈습니다. 요거는 뭐 당장 뭐 저희가 지금 뭐 2월달, 3월달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고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지금은 당장 민간이든 뭐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지만 빨리 개업을 해야 되니까요. 뭐 언제든지 1년 뒤에, 2년 뒤에 강남구청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공문을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방청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청인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저만 받은 게 아니겠죠. 강남대시장폴에 분여회라고 또 신고 건이 들어왔는데요. 아마 나중에 그 이철원 이사님께서 노인회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냥 요거는 제가 오늘 오후에 받은 건데, 분여회 구성 신고서 제출 건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뭐 저도 뭐 이 자리가 처음이라서 정확히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남대시장폴의 분여회로 지금 구성 신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신고를 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네.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여회가 결성이 됐다는 것인지 네.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결성이 돼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신고가 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승인을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결사항은 아니고 네, 자생단체니까 예. 의결사항은 아닌데 네.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좀 공개적으로 네. 뭐 어떻게 전 주민한테 알리고 분여회를 결성을 했는지 지금 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도 이게 밴드에서만 지금 봤어요. 네. 이게 전에. 상당히 좀 뭐 저도 이런 그 절차인지는 잘 몰랐지만 이게 뭐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고 이렇게 분여회를 결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신고만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관리규약상에는 그냥 신고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의결을 하고 뭐 부결을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신고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신고를 우리가 근데 뭐 입주자 대표 회의로 신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돼요. 예, 신고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규약상에는 지금. 그러면 네. 전 주민들, 전 분여 회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네. 그 사람들이 또 별도로 또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 또 더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입주자 대표 회의로 지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 게시판을 통해서 다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뭐 분야가 생겼다. 뭐 가입을 뭐 회장은 누구고 뭐 회원은 지금 누구니까 뭐 연락을 해서 뭐 가입을 하시든지 뭐 그런 공고는 최소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인 분이 많이 열 몇 분 요청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세 분 계시는데 일단 방청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규약상에 제24조에 보면 회의 방청 1.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통장, 반장, 자생단체, 입주자 등 분양, 임대, 혼합단지인 경우에 사업주체 또는 이해관계자가 3일 전에 요청을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마찬가지로 3일 전에 다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방청이 가능하시고요.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수리하는 사람 2번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자는 발언을 할 수 없고 다만 의장이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방청하면서 식음을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그 밖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의장이 퇴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발언도 할 수 없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진행하는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시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발언하실 게 있으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 생각에는 저희 지금 참석하신 동대표님들은 저희가 어제 그제 이렇게 나눠드렸던 자료는 아마 거의 다 읽어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뭐 저희 방청인도 계시고 저희 동대표분도 계시고 뭐 관리사무소 직원분도 계시고 하니까 회의 중에 자기 의견과 맞지 않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한숨을 쉬시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시거나 뭐 물건을 던지거나 그런 분들 없으시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좀 불이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던지는데. 네. 저희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회의 때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백삼동 동대표 윤성환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냥 일동 대표 뭐 윤성환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녹취한 글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참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관리규약 개정 안건. 제목 강남 대시양폴의 관리규약 개정건. 일단 회장 윤성환이 제안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의결 주문과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 내용 비용 측에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 지침에 따라 강남 대시양폴의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고요. 해당 지침 사항 관리규약의 개정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제안 유효 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조문 내용,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 내용을 개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첫 페이지에 제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제가 뺏겨온 거거든요. 그 주요 내용은 강남대시양폴의 관리규약 개정 관련 대표한 첨부 자료, 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제한 유효 기간 및 제한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조문 내용,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 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2015년 1월 9일 개정 조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그 내용을 뒤에 있는 프린트본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모든 이 관리규약을 다 하면 이 페이지 수 한 70몇 페이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 드린 거는 어제 받으셨던, 그저께 받으셨던 그 노란색 그 봉투에 있는 건데, 그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려서 이제 오늘 지금 제출을 드린 거고요. 앞에서부터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총 뭐 한 15가지 되는데 쭉 읽어가면서, 바뀌는 내용만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2조는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문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총 4칸이 있는데요. 뭐 5칸이 있죠. 첫 번째는 목차, 그 다음에 당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저희 이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강남 대시양폴의 관리규약 준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칸에 있는 거는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준칙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제가 제안한 그 내용이고요. 그 검토 의견은 뭐가 조금씩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먼저 1조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제 변함이 있는 개정안에 어떤 글자가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가 일단 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이하 규약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땡로 이하 땡땡동 뭐 땡땡 번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 정식 관리규약에 저희 강남구 강평로 34길 55 수서동 559번지 소재 강남 대시양폴의 아파트로 이렇게 다시 명시를 했습니다. 정확히 이제 신주소 표기 방식으로 명시를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 5조 부분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3조 4조는 3조는 다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4조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없는 내용도 다 그 부분은 제가 개정안으로 올린 부분이 아닙니다. 부사 진행 발언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동 이상원에서 당초에 그 회의 제안서 관련 후속 서류로 네. 각 대표님들 댁으로 배송된 관리규약 개정 안 하고 네. 지금 오늘 배부하신 그 관리규약 개정안이 네.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네,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에 나와 있던 부분은 기존에 다른 아파트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를 든 거고요, 샘플을.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고, 그리고 저희 아파트하고 실정이 안 맞는 부분이 많고, 그 내용 70몇 페이지를 다 진행하자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바꿔야겠다라는 부분을 오늘 다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이 새로 개정된 부분, 축소본을 올리게 된 부분이고요. 나중에도 이 개정이 오늘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추후에도 점차적으로 개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굳이 개정하고 의결이 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입주자가 50%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전용 부분 및 공용 부분의 범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바뀌는 부분은 지금 제가 그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개정안에 기존에 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아파트 실정에 맞게 그냥 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뭐 변함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다음 장 17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 그 강남대시장권의 관리규약에는 지금 제5선거구에 103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수정했습니다. 105선거구에 105동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탈자 수정한 부분도 좀 예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18조 보시면 제50조 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며칠까지 2년간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임기를 확정했습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하면 요거 아마 저희가 그때 동별 대표자 뭘 받았죠? 임명장을 받았나요? 거기 보시면 12월 1일부터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다 규약에 픽스를 해버리면 네. 픽스를 해버리면 네. 차기 2기 동대표회의가 네. 구성이 되면 또 바꿔야 됩니다. 이거. 또 바꿔야죠.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도를 픽스하는 거는 사실 필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네네. 공공으로 만들어 놓고 어차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동대표 선거 공고할 때 임기를 다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규약에 연도를 굳이 픽스할 필요는 없고요. 2년이라는 그 규정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또 분 의견이 있으시면 예, 말씀하시죠. 네, 출동대표 의견입니다. 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문구를 저는 임기는 임명장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정도 이렇게 하면 그냥 구체적으로 확실하지 않나요? 아, 그렇게 아니면 뒤에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선거 동별 대표자 뭐 다시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육동 같고요. 대표 위처럼 예, 말씀하십시오. 뭐 규약에 나와 있으니까 규약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이 부분이요? 바꿀 필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한 게 이 저희 관리규약상에 이 땡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픽스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남겨놓고 계속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제가 산후 대표 이상원입니다. 관리규약에 땡땡으로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걸 굳이 꼭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금 임기와 관련된 규정은 원래 선관위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할 때 임기를 함께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고에 의해서 당선증이 교부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임기가 정해지는 것이지 2년이라는 대원칙만 있으면 됩니다. 규약에는. 또 이렇게 바로 하단에 임원의 경우도 보시면 감사를 명명을 하고 가로열고 1명 이상 또 이사를 2명 이상으로 했는데 이걸 픽스를 시켜놓으면 규약에 추후에 2기, 3기에 필요성이 생기면 사실은 특히 이제 이사의 경우에는 네. 감사는 뭐 2명의 필요성들이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규약에 고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사는 2명을 딱 고정을 해놓으면 추후에 필요해서 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사실은 관리 규약 자체를 다 입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이거는 입주 대표 운영 규정으로도 충분히 이사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추후에 업무 추진비하고 연구관리도 돼 있긴 합니다만 이사에 특별히 업무 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는다면 네네. 굳이 이렇게 2명 이상으로 딱 고정적으로 규약에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진행하면서 상당히 조항이 많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의가 있거나 이렇게 질의를 해주실 분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8조 전까지는 뭐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따로 없으시거나 질의가 없으신 건가요? 질의나 뭐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18조 전에. 이제 없는 걸로. 예, 없는 걸로 하시고, 그러면 요거는 일단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적용 안 하면 되니까요. 네, 그럼 19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5조로 넘어갑니다. 25조에 18조까지 여기는 우리 19조에 백화점 방문입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19조에요. 네. 이거 개정안이 회장 임명, 감사 임명이잖아요. 개정안이. 회장 1명, 감사 2명. 예. 예. 표준관리 규약 준칙에는 감사 땡명이가지고 1명 이상인데 지금 개정안
감사 임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감사가 임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 감사 임명 자체는 선거에 모순이 있어서 네. 감사는 그 표준관리규약 준칙에 의해서 네. 감사는 한 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네. 이 저희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감사를 2명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셨죠? 다른 분들.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시거나 뭐 또 질의를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백발동 대표님은 지금 감사 임명에 대해서 이제 이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관리계약, 우리 아파트 그 입주 초기에 그 입주민들한테 동의받은 관리계약은 이미 당초 안으로 나와 있는 규정이거든요. 관리계약에 1명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백발동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명으로 정하는 과정을 그 경과를 다시 이렇게 상기해 보시면, 그 당시에 입주자 대표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선관위가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없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입주자 대표가 동대표들이 다 이미 뽑혀 있었기 때문에 동대표들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관위하고 둘이 협의해서 동대표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2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명을 뽑지 않고 그 2명을 뽑은 게 그 규약의 위반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명 이상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규약에 2명이라고 픽스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2명을 뽑을 수 있느냐? 1명 이상이니까 2명이 가능한 겁니다. 역시 이사도 2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에 우리가 1차 회의에서 2명을 뽑았던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네. 해석이 됩니다. 네, 또 다른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일단 요건은 지금 제가 제안한 이 관리계약 그 개정안하고는 그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잘 알았고요. 요 내용은 다음 회의 때나 다시 그 제안을 해 주셔서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체크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25조인데요. 25조에 2번에 보면 저희는 이제 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 관련된 항목을 빼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의가 있거나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수동 있는데 네, 이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네. 혹시 임대가 없으니까 예. 저희가 요 뒤에도 좀 나오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 이렇게 삭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없으시면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제26조에 보면 3번에 입주자 등 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500세대 이상 20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이상한 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굳이 바꿔야만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건 이제 500세대 미만 10명 이상이 필요 없다면 후단에 이제 500세대 이상도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도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500세대 넘는 거니까 네. 우리 단지에 적용되는 규약이니까 20명 이상 입주자 등으로 네. 이렇게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이라는 네네. 정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7조에 보면요.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습니다. 27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이거든요. 입주자 대표의 의결 사항인데 27조 13호에 보면 원래는 12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제 13호를 추가한 이유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1항 사례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저촉되거나 방해되는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 등을 이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비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해서 그 소송비를 저희 뭐 운영비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하는 부분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는 지금 아직 공동체 뭐 아까 자생단체나 그런 게 아직 없지만 뭐 아까 뭐 군회에도 얘기가 나왔고 이제 노인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 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백일동 현황인데요. 예. 이게 소송비를 제가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네. 이게 입주민한테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중에서 항목 중에서 선택해서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을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비용 중에서요? 소송 비용. 예,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자비의 비용으로 자비 뭐 집행을 한다. 뭐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잡수익. 잡수익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조항인지 제가 자세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조항이 있었던 걸로 판단되거든요. 재원은 자비익을 재원으로 해서 소송비에 충당할 수 있는 거고, 이 규정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 사항 중에 소송 나가는 공공처 활성화 관련된 그것만 소송이 말씀해 생겼을 때 소송 비용을 이 관리비에서 충당할 것인지 것인지를 의결하는 대표회의에서 의결하겠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큰 뭐 결정사항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좀 예, 말씀하시죠. 아니, 이 취지가 그러면 입주자 소송이 아니고 네,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련된 소송이고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을 내서 충당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을 소송비를 충당할지 말지를 의결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에서 의견한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보니까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십시오. 그 예. 개인이 층간 소음이라든가 네네. 문제는 발생 시 소송을 개인이 이런 부분을 여기 입주자 대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네. 소송을 다음판 조장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13조라고 해야 되나요? 13호. 13호를 네. 지금 굳이 개정안에 넣어야 되는 건지 그냥 소득관리 계약 준칙에 나와 있는 거랑 하면 되지 굳이 저희 아파트가 뭐 서울시의 아파트가 아닌 것도 아니고 굳이 13호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 발생 시 소송비를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를 해요. 어떤 소송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이 소송에 대해서 이 소송비를 의결해서 지불을 하는지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혹시 뭐 관리소장님 여기에 대한 샘플이나 뭐 예가 있다면 그저 관리사입니다.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소송비는 뭐 관리비 항목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근데 주택법령의 그런 관리비 항목이 22개 항목 거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확대 적용해가지고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47개 항목의 확대 비용에다가 관리비가 넣은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의결 사항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요 아까 그 대표님들 두 분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잡수입에서 대신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공동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의 이익과 그런 것을 손해와 이걸 대변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없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해가지고 대표에서 잡혀서 쓰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쉬운 방법으로서 판례상으로 관리계획에 정해서 대표 의결로 하면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대표 의결가 넣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13호를 네. 그 공동체 활성화를 이유하여 문제 발생 소송이라고 하는데 모델을 좀 바꾸시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 대표님 이걸 처지를 네. 그 입주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입주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소송이 이런 식으로 모델을 바꾸시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 공동 이익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이익과 관련된 문제 발생과 관련한 문제 발생 소송비 이것도 바꾸는 거. 이거 바뀌는 네. 그 소장님 이거 지금 알기 쉽게 사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사례 하나 뭐 이런 네, 뭐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예, 아까 대표님은 뭐 입주자 공동의 이익 발생과 관련된 입주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한 입주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한
뭐죠? 다시 한번 입주자 공동 입주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한 공동 공동이익과 관련한 뭐죠?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소송비. 14동 손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박경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든다면 이런 거겠죠. 103동이 지금 현재 그 토목공사가 잘못돼서 지금 반지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자 보수를 요구를 했는데 응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소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토목공사를 다시 해주시라. 공사하고 요구를 했을 때 불응했을 때 뭐 그런 이익을 위해서 쓴다라는 그 소송비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습니까? 아주 관리사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쓴다는 건요. 그 변호사 아니 그 말이 제가 말 다 끝났는데요. 그 국토부에서 질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 이러이러한 우리 아파트에 뭐 분쟁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때 어떠한 비용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럴 때 이제 국토부 질의 해신에 나온 말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소송 비용을 그 예비비라든가 추가 경정 예산이니까 예산을 채워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다 정해서 할 수 있다 해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이 13호 개정은 누가 이거 만드신 겁니까? 저하고 관리소장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표준관리구역 규칙에도 없는 걸 굳이 만드는 게 이게 금전발생시 소송비라는 게 이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아파트 공동 관리비에서 지출한다? 잡수액에서 뭐 지출한다고 자체가 그런 문제 발생이 안 생기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거를 개정안에 13호 개정안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는 건지 개정안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이걸 결정한 다음에 문구를 바꾸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넣지 말지부터 결정하시고. 네, 말씀하십시오. 106동 2,000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27조 11항을 보면 제26조 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한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6조 3항에 보면 500세대 이상 대표인을 지정하여 제한한 경우 동별 대표자가 제한할 때는 제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한자 협의 비용 측에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굳이 13조를 넣지 않아도 모든 건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13조가 없다 해도 여기 27조 11항의 내용으로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3조가 필요하지 않을 걸로는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견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일단 체크를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뭐 제가 작성하면서도 좀 그랬는데 일단 땡땡만 원이라고 되게 많이 적혀 있죠. 저희 입주자 대표의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원회 운영비도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뭐 그 어떤 분들은 각 세대당 1,000원을 넘을 수 없다라고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지금 제곱미터당 몇 원으로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는 제곱미터당 15원으로 정했고요.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저희 이 제곱미터당이 관리 면적이죠. 전용 면적. 저희 아파트는 59, 84, 101, 114. 요 기준으로만 전용 면적으로만 계산했을 때 비용이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15원으로 하면 한 달에 운영비가 약 한 1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나머지 뭐 업무 추진비라든지 그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이든지 일단 이런 금액이 있어야 매월 저희 입주자 대표의 운영비로 있어야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예시를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의견은 뭐 이 제곱미터당 15원이 적절하냐 안 하냐 보다는 먼저 뭐 회의 출석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옵니다. 네, 의견 주십시오. 10동 김영선. 네,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지금 선관위원이 쓰고 있는 돈이 각 세대당 3,300원, 84회별 3,300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선관위가 쓴 돈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임대위가 형성돼서 아파트를 잘해보자고 하고 나왔는데
결국 한 달에 일에 5만 원, 10만 원 받아서 큰 경비가 되겠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2년간 봉사하는 생각에서 그냥 없애면은 주민들도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걸 갖다가 아예 봉사하는 걸로 규약은 이게 두지만 우리가 그 관리비에 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백육동 동대표인데 저도 뭐 동대표 수당은 굳이 저희가 뭐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감사나 회장은 일단 의외로 많은 업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뭐 이게 준다라고 해도 특별하게 뭐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봉사하는 를 줘야 될 거예요. 이분들이 뭐 감사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 며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뭐 오늘도 자료 준비했을 때 회장 같은 경우 꽤 많은 자료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안건을 제안하면 검토하고 뭐 공문 보내고 이런 뭘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은 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네, 백육동 네. 대표입니다. 이번 관리 규약동 관련해가지고는 땡땡으로 좀 드는 방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번 기수가 다르고 다음 기수가 다를 텐데 매번 관리 규약을 할 때마다 주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기분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뭐 100만 원 이상 시도가 되는데 땡땡으로 해놓고 다시 저희가 하위 규정에서 좀 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하부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전에 저희가 운영 규정 제정했듯이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회장 감사만 있는데 이사의 업무 추진비로 땡땡으로 해놔서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게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좀 추가로 저 관리사입니다. 네, 추가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고마우신데요. 지금 땡땡이라고 된 부분이요. 주택 법령에 입자 대표 운영비라든가, 뭐 선관위의 뭐 임기라든가, 선관위의 경비라든가, 이거는 관리계약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주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규정에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운영비는요. 그래서 규약에서 정해서 주민 과반수가 동의를 받아야 이 운영비가 나오는 겁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대표에서 과반 이상 의결을 해서 공시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규약에 운영비를 지급하려면 분명히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법에 구체적으로 규약에 정하라고 나와 있다고. 네. 좀 혹시 저는 못 봤는데.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당장 찾기 힘드시니까 요거는 또 체크를 해놓고 제가 이거 네,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은 명시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금액을 정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의 부연적으로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이렇게 큰 틀에서 만들어 놓고 네. 예를 들어서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개쯤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죠.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금전적인 좀 민감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쓰시는 분들을 저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수조항으로 증빙서류가 첨부된 거는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해주면 뭐 20만 원을 가져가도 10만 원 그건 다음 기수에도 그거는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되 코멘트로 30만 원을 추가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좀 탄력적으로 좀 이거의 운영비나 어떤 이런 것들을 너무 추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 하부 규정에도 제가 보니까요. 일단 운영비가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에 회의 참석 수당 그리고 업무 추진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비용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곱 밑에는 15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저희 운영비 안에는 이게 회의 출석 수당하고 감사 업무 추진비, 회장 업무 추진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운영비 안에는 이 회의 참석 수당 외에 업무 추진비를 받는 회장 감사는 실비가 없어요. 실비로 이렇게 정산할 수가 없는데 동대표분들은 업무 추진비를 안 받는 분들은 실비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미팅을 하는데 교통비라든지 뭐 식대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교통비 뭐 거기에 사용한 비용 같은 비용은 다 실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 운영비 전체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박형준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은 동기부여 업무 추진비 안 맞는 분들은 그런 걸 다 실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맞춰주라면. 네. 예, 말씀하십시오. 114동 손주원입니다. 지금 평방미터당 15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서울 시내 전부 관리업체 용역비를 보면 평방미터당 용역비를 1원씩밖에 안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지 같으면 한 7, 80만 원이 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성우에서는 120몇만 원을 받아가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관리업체에서 전체를 지금 관리하는데 지금 1원밖에 안 받아요. 평방미터당.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원을 받는다면 15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동대표들이 15배를 갖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근데 평방미터당, 저는 평방미터 아니고 제곱미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곱미터 여기 제곱미터당 저희 아파트가 총 몇 평방미터죠? 86,000. 아, 지금 전용으로서는 한 8만. 16만. 예. 저기 관리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손 대표님이 관리업체 이탁 수수료가 제곱미터당 1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곱미터 1원은 맞는데요. 그 심사표상으로는 이제 5개 항목이냐, 6개 항목이냐, 7개 항목이냐. 7개 항목이냐, 9개 항목이냐, 10개 항목이냐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그러거든요. 제곱미터당, 잠깐만요. 제곱미터당 7원이 됩니다. 근데 보통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업계에서는 지금 관리 면적 해가지고 전용 면적만 해가지고 7원이나 5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은 우리 아파트의 면적은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 플러스 그 다음에 공용 면적이 공급 면적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연면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계약 면적, 그러니까 지하실청 면적과 다 합친 그런 연면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탁관리 수수료도 연면적에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관리업체의 어떤 난립이라든가 그런 저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일단은 이탁 수수료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른 방법이니까 각도를 달리해서 얘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가볍게 계산해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84행이기 때문에 한 달에 제가 제곱미터당 15원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로 관리비가 1,260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월 120만 원 정도가 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성우에서 네. 성우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이 관리 용역 수수료로 가지고 가는 게 한 달에 13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우리 14명이 쓰는 게 130만 원이라는. 한 달에? 네, 한 달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줄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잡수입도 하나도 없는데 네. 지금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알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전화를 받거든요. 우리가 이거 봉사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한다면 삽을 들고 나가도 하루에 10만 원은 받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업무 추진비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나중으로 생각해보자는 말씀이죠. 생각해봐야 되겠죠. 예. 아니, 소장님께서 이걸 다른 아파트 사례를 좀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써보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 사람 있나요? 네, 축하바라겠습니다. 관리사입니다. 전용 면적이니 공급 면적이니 제곱미터당 부분은 일단 우리 대표님 말대로 지금 인근 단지는 다 아파트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보통 예전에 전국 입자매표 연합회에서는 전화연에서는요, 보통 아파트에서는 1,000원에서 2,500가량 세대당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법령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모든 비용은 공급 면적으로 산정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곱미터당으로 따진다면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더 세분한 보겠지만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하시고 일단 해당님 업무 추진비나 출석수당이나 감사 업무 추진비 이 부분만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것도 그냥 체크를 해놓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택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이 부분이 오늘까지 진행이 안 되면 다음 회의 안건으로 본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6조 제2항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준칙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36조 2, 전자투표 시 본인 확인 방법.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전자투표 시 0에 규정된 본인 확인의 방법 외에 0 제56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 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 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요 안건을 굳이 넣은 이유는요. 저희 지금 당장 관리 방법을 결정을 했잖아요. 저번에 위탁관리가 의결을 했는데 이게 또 입주자 50%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를 얻는 방법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여러 동대표분들께서 저희 이제 선관위원회가 돈을 얼만큼 많이 썼다 그래서 많은 입주자분들이 좀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얼마 정도를 썼는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11월, 12월에서 저희가 2번 선거를 했잖아요. 동대표 선거 한 번, 그 다음에 임원 선거를 했는데 총 477만 4,860원이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지금 상세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 비용 중에 선관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2개월에 걸쳐서 지금 4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77만 4천 원이 식대라든지 생수 비용이라든지 간식 비용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이런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선관위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도 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관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자투표에 대한 방법도 나중에 안건으로 나오겠지만 그 안건 때문에 이 36조 2항을 집어넣는 상태입니다. 이 규정이 지금 규약 안에 있어야 저희가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전자투표 이 조항 넣는 것도 좋은데 네네. 지금 현재 이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네, 갖춰져 그게 있습니다. 이제 네. 비용이 들어가야죠. 선관위에 이미 네. 저 추가로 관리사항입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회장님이 지금 약간 착오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전자투표를 제안한 거는요. 주택법령 43조 5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규약에다 넣는 것은 전자투표 의무화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규약에다 넣는 것은 우리가 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홈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방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규약에다 넣으면 향후에 전자투표에 익숙해지면은 돈을 거의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 세부 조항을 좀 넣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이 총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저희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받고 예를 들면 문자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소장님 안건을 올리셨지만 세대당 7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700원이면 저희 한 800세대 되니까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어리신 분들은 또 이 휴대폰을 잘 사용 못 하시니까 그분들은 해당 선거 날짜에 직접 오셔서 도우미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PC에서 이렇게 본인 인증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약 한 90만 원. 투표 한 번당에 한 90만 원이 되고요. 한 번에 안건을 몇 가지 할 수 있다고 하시죠? 총 3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3건을 맥스로 해서 매 세대당 700원이 되는 거고, 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저희 지금 각 집에 있는 홈패드 이용을 해서 그렇게 투표를 하는 방법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규약에 넣는 부분이고요. 근데 홈패드인 부분은 본인 인증이나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직접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2가지 방법 때문에 2가지 방법 중에 이제 홈패드 때문에 이 규약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백사동 이상원입니다.
지금 이제 그 관리규약에 지금 그 본인 확인 전자투표 시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만 집어넣어 있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규약에. 규약에는 전자투표를 입주자 그 어떤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투표 시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고 선거관리 규정에 이런 사항들은 물론 이것도 규약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규약에 집어넣고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하부 규정인 선거관리 규정에 집어넣을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동대표 선거할 때도 고민했었는데 사실 전자투표는 주택법에 이미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전자투표 시스템 자체를 연초에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활용을 못했거든요. 그거를 동대표 선거할 때 시급하게 뭐 동대표 입주자한테 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선거관리 규정 자체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규약에 집어넣어도요. 선거관리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 관리 그 방법 결정을 위한 입주민 투표를 하는 방법에 이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걸 당장 지금 우리가 그 관리 방법 결정하는 입주민 투표를 하려면은 선거관리 규정도 빨리 바꿔줘야 돼요. 어차피 선거관리 규정도 저희 관리 규약에 아닙니다. 이건 별개의 규정입니다. 선거관리 규정은 선거 방법론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거든요. 추가로 일단 발상입니다. 감사님 말씀하신 그 규정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36조의 이 전자투표 시 본인 확인의 방법은요. 그러니까 주택법령에 의한 본인 확인의 방법은 공인이 인정하는,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최초로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관위 업무를 대체해서 중앙선관위에서 각 구의 강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대행을 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모 아파트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해 규정에서. 그리고 요 영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이 조금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홈네트워크의 본인 확인 방법은 홈네트워크에 좀 시스템 갖춰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동호세 사는 사람이 그 우리 주민이구나. 이거 시스템만 갖춰지면은 그 중앙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영에 의해서 전자투표는 가능합니다. 영에 의해서는 가능한데 주택법령에 의한 그 전자투표 방법은 가능하다고 됐지만 그거를 우리 아파트 선거관리 규정에서 받아 안아서 규정을 했어야 되는데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면서 그 주택법 개정된 그 전자투표 방법을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투표 방법밖에 선거관리 규정 자체에 직접투표 방법 위에 전자투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우리 감사님하고 제가 싸우는 것 같은데요. 법원입니다. 36조 2호 지금 개정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 관리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여기는 피선거권까지 그 원세대로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세대에서 그냥 한 표만 허용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꾸 개정을 갖고 지금 저희가 1시간 20분째 이러고 있는데 굳이 저희 아파트는 특별한 아파트도 아닌데 굳이 개정을 갖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건 아니다고 봅니다. 급한 안건 갖고 지금 개정하는 안건 갖고만 지금 아직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지금 1시간 20분째 이러고 있는데 또 다른 의견이 굳이 뭐 있습니까? 개정하는 굳이 꼭 우리 아파트만 위한 개정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됩니다. 비용을 더 적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2개월간 두 번의 투표 동안 선관위가 사용한 금액이 약 500만 원이 이르거든요.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관위가 지급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이렇게 나간 선관위원들한테 14번을 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5만 원을 알고 있는데 네네. 한 사람당 70만 원씩 지급이 다 됐다는 지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바로 다음 내용에 이제 제 38조 운영 경비가 나옵니다. 선관위의 운영 경비가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위원회 출석 수당 1회당 뭐 땡만원 요 부분을 마찬가지로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선관위는 아마 모르셔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일단 11월 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 회의 참석 수당해서 6회 참석해서 195만 원이 지불이 됐고, 그러니까 6회 참석하시니까 제일 많이 5회 다 6회 참석하신 분은 총 30만 원 가져가셨고요. 12월 달은 마찬가지로 210만 원이 총 6회 참석 수당으로 지불이 됐습니다. 12월 31일자로 12월 달은 나왔고 11월 10일자로 이제 10월분 11일분에 이렇게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0만으로 놔둬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조정을 해야 될지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이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이걸 뭔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이렇게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입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살짝 또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봉 대표님들께서 이게 많은지 적은지 적정한지 이 부분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의 수당 포함해가지고 이걸 포함해서 네네. 다른 사례, 다른 아파트의 사례, 여러 사례들을 좀 보고 네네. 좀 다른 아파트 사례들은 이러한 기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적정 수준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우리 입주민들도 설득력이 있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5만 원, 3만 원 해놓고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아파트들은요, 특별선 총담금을 다 받고 또 잡수입이 있어가지고 자산이 많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10년, 20년 되면 자산이 몇 억씩 쌓여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는 요게 타당성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아파트를 비준을 했고, 근데 사실은 우리 아파트는요 없어요. 돈이 없는데 주민들한테 돈 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한 심정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처음부터 선관위도 지금 이거 돈 가져가가지고 꽤 나도 말을 많이 했어요. 왜 선관위 돈 주냐, 뭐 했다고 돈 주냐 이랬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씩 지금 조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쌓였으면은 우리가 한 10년 후에는 몇 억이 쌓일 겁니다. 그러면은 좀 써도 되죠, 이제. 근데 지금은 돈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돈 받은 거요. 몇천 있는데 그 돈 어린이집 내주고 중개기값 내주고 나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동의하는데요. 이제 저는 지금 어떻게 지금 전 대표님들이 얘기를 하냐면 일단 저희가 이제 규정을 만들거든요. 네. 그거 만들어 놓고 일단 기본 틀어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더 가져가는 게 문제가 되지 그걸 안 가져가거나 여기 그렇죠, 그거에 그거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요. 정하는 취지에서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일단 체크를 해놓고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8조 2항 2호인데요. 이건 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입주자분들이 와서 복사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했었는데 이 또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또 복사를 많이 하시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제 생각에는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A4지 뭐 흑백은 50원, 칼라 200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 근처에 있는 뭐 프린트하는 곳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이. 그래서 아마 저 자체라도 아마 저희 관리사무소에 뭐 도면이라든지 중공도면이라든지 뭐 인허가 도면이라든지 다른 자료들을 제가 복사 요청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큰 내용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사상 이상원입니다. 이 복사 수수료는 물가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대라든가 용지대라든가 잉크값이 오르면 수수료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네네. 이게 규약에 이렇게 금액을 다 픽스를 해버리면 또 나중에 바꿔야 돼요. 네, 파격적으로 대응을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상한 감사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좀 나올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계속 생각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의견이나 뭐 질의나 아니면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은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그냥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51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세대 간 생활송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몸으로만 느끼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을 위한 뭐 단체가 뭐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정확히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관리규약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이 땡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좀 픽스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꾼 부분은 오후 8시부터 뭐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런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냥 뭐 시간 그런 제한 없이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바꿀 수도 그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상당 부분 이 땡땡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하부 규정으로 규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부 규정으로 규율하는 우리 지금 그 서울시에서 그 표준안이 나와 있는 그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세대 분쟁 관련 규정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관리규약에 꼭 이렇게 딱 시간까지 정할 수. 알겠습니다. 상당 부분들이 그 땡땡으로 그 규약에 지금 나와 있는 땡땡이 실제로 그 하부 규정들이 상당히 마련될 수 있는 표준안들이 그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9조에 보면 요거는 뭐 주택법에 정해 있는 것 같은데요. 입주자 대표 회장은 이제 5천만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회계 직원은 보증금액 뭐 몇천만 원 이상의 또 마찬가지로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관리사무소 성활테스 회계 직원분은 2,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2,500만 원이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81조는 마찬가지로 81조, 82조는 뭐 혼합단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삭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부칙인데요. 이 규약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규약 개정을 하게 되면 이 규약은 제79조에 의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바꾸면 나중에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뭐 매달 며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계속 그 규약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아까 조금이라도 이의가 있었던 부분은 뭐 다음 회의나 아니면 다음에 또 개정안을 올리신 제안을 해주신 분은 그렇게 바꿀까요? 아니면 지금 각각으로 다 의결을 해서 뭐 부결을 시킬까요? 어차피 지금 이 개정안을 규약 개정안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지금 바꾼다고 해서 의결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또 50%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개정안을 만들어서 또 동의를 얻고 그 비용이나 뭐 그 시간이나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정하는 부분, 의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의견만 해놓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건은 지금 조금이라도 의견이 있었던 부분은 다 그냥 부결 처리하고 다음 건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다 동의하신 부분은 그냥 저희가 의결하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찬반 투표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러면 요건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절차상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형식적이나마 찬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 부결하는 걸로 하고요. 그 이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의결하는 걸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총 저는 찬성하셨기 때문에 의결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1호 안건은 부분 의결됐고 부분 부결됐음을 알려드리며 어차피 저희가 지금 기록한 내용대로 녹취한 내용대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6항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권 공식 카페 지정 및 운영 규정 제정권이고요. 이제 제안자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대표 한상현입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카페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식 카페를 지정하고 운영 규정의 제정에 대한 의결을 구합니다.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카페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 승인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의 2호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아파트 관리 규약 제27조 10항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아파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고 및 입주민들 간의 원활한 상호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공식 카페 지정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근거 규정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8의 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러면 지금 요거를 참조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강남 대시양풀의 공식 카페 운영 규정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기 이게 양이 많아서 배포가 돼가지고 아니면 네. 다 읽으시긴 그러면 요건을 이 공식 카페 운영 규정을 어디서 이렇게 발췌를 해오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적용하신 건지 아니면 새로 완전히 만드신 건지. 네, 다른 아파트 한신 저기 관리소장님이 주신 제가 관리소장님께 그 다른 아파트에서 이제 카페에서 운영하는 규정안을 제가 이제 참고로 하려고 관리소장님께 요청을 하여서 그 한신 아파트 그 운영 규정을 참고로 해서 저희 아파트 사정에 맞게 그 운영 규정안을 이제 바꿔서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미리 이제 읽어 오셔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 이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 이건 이제 좀 더 네. 파악해 보고요. 네네. 다음 회의 안건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114동 선주원 네. 대표인데요. 질문 사항이 있어요. 3조 용어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카페이긴 알겠는데요. 이항에 가서 그 운영자 다음에 또 3항에 가서 관리자 그런데 이게 중복된 사항 아닌가? 운영자는 뭐예요? 여기서 또 관리자는 뭐예요? 운영자는 카페를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요. 관리자는 카페지기와 운영자를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아래에 보면은 운영자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카페지기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둘을 통틀어서 관리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카페지기는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는지 또 운영자는 누구로 해야 되는지 관리자는 누구로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여기에 기술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입주자 중에서 결정한다고 선임한다고 입주자요? 했습니다. 선임은 누가 해요?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입대위에서 선임. 제가 1차 입주 대표님 좀 말씀드렸는데, 뭐 대시양풀의 공식 카페 말씀하신 그 카페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카페도 3군데인데, 제가 저번 1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입주자 대표 회장 바뀔 때마다 이걸 바꾸실 건지, 그게 아니고서는 저희가
지금 도메인을 쓸 건지 말 건지 강남 대시양 톨에닷컴이라는 저희 도메인이 있는데 그걸 쓸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고 그걸 쓰면 되는데 굳이 뭐 카페다 뭐다 이렇게 그 부분은 약간의 있는 건지. 네, 말씀하셔도 돼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카페 공식 카페나 운영 규정이라든지 저거 이 저희 국제대표의 안건이 올라가는 게 제일 시급한 중계획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게 2호 안건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카페 만드는 게 2호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수치.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네, 말씀.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106동 동대표 이철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카페를 만드는 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자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잘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강남 대시양포레라는 데는 저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사동 이상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철호 대표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별도의 도메인을 가지고 새로 신규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이렇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입주자 단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든 그 다음에서 카페 운영 형태로 그 입주자들이 가장 이렇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도 훨씬 높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나마 이렇게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는 사안이 카페를 통한 입주자 모임을 만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정 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아까 이렇게 손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혹시 지금 말씀드리면 되나요?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5조 이용 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닉네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입주자 회원이 이 본인의 이름과 5조 2항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의 본인의 이름과 동호수를 닉네임으로 설정해야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명만 있으면 되지 굳이 본인의 이름을 실명을 밝히거나 또는 동호수를 집어넣을 필요까지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동호수나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카페가 양질의 글만 올라오고 책임질 수 있는 글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해야 되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속에 있는 말을 사실은 은연중에 자제하게 되고요. 자기 검열에 빠지게 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의 카페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8조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인데 강제 탈퇴라는 거는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대표님 잠시만요. 예. 활동 박원입니다. 예. 공식 카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놓고 할 거면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그걸 말씀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할 것 같은 말하고 이거 하면 또 예,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좀 의견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이제 공식 카페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부터 좀 생각한 게 있어서 좀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기존 판례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저희가 아파트 지금 홈페이지 강남대시양포레닷컴에서는 제 생각에는 다른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정보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저희가 강남대시양포레닷컴으로 돼 있는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가입자 수가 300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저희가 사용하는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처럼 그렇게 파일을 잘 올릴 수 있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정보 소통의 그런 게시판이라든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관리 현황을 공개하기로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홈페이지. 그리고 이 아파트 홈페이지가 아파트 홈페이지를 없애도 됩니다.
없애고 그거를 카페로 만들어도 됩니다. 포털 사이트로. 그렇게 지금 그 법령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저희 카페를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없애고 카페를 만들면 그 카페를 관리 주체가 관리해야만 한다는 또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렇다면 아무래도 저희 입주자들이 원하는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주자 중에서 카페 직위를 해야 되고 운영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관리 주체는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파트 홈페이지 강남대시장포레닷컴은 최소한 법적 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저희 강남대시장포레닷컴에 꼭 올려야 되는 내용은 총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자 대표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회의 결과, 공고, 회의록 이 부분은 거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그리고 관리 규약, 장기 수정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의 현황, 그리고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관리 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지금 이 내용은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강남대시장포레닷컴에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 저희 입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강남대시장포레닷컴에 사용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남대시장포레닷컴은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저희가 또 다른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저희 입주민들한테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장소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황선영 이사님이 제안하신 이 공식 카페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저 혼자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법령하고 이런 부분을 아파트 관리 신문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의로하면 좀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의견에 공감하는 대로 지금 세부적으로 만약에 그 카페를 우리가 이제 만든다면 카페지기는 누구로 할 것이냐, 카페지기 자격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카페지기는 이 동대표 중에서 카페지기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나 관리자 이런 문제를 이제 입주자로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최소한도 우리 787세대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이 카페직이나 이 운영자한테 다 공개가 되고 상당히 그 권한이 세져요. 이 여기를 전체를 보면 권한이 굉장히 센데 운영자나 관리자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그만한 인격을 갖추고 그만한 또 공정성을 갖추고 그런 분이 돼야 되고 또 최소한도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 그래도 아파트 소유자는 입주자라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돼야 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월세를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임대로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가공 입주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주민등록만 이전을 해놓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분명히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서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 대표님들도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실 줄 믿는데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카페직이나 운영자, 관리자를 선택을 할 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나태현입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회장님 선거, 감사님 선거 전에 동료들이 모여서 이미 공식 대상 홀 카페라는 게 이미 론칭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께 와서 이거 여기서 정식으로 승인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원점에서 지금 토론이 원점에서 시작되는 느낌이 추인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추인을 지금 이미 출범은 회의는 상황이 아닌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구청에 신고하고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시점 전에 저희가 그렇게 동대표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해서 공식 카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 얘기가 된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새롭게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그 황선희 이사님이 제안하신 이 강남대시장풀이 공식 카페 운영 규정안은 수정돼야 될 부분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 회의에서는 절대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결정할 수 있을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남대시장풀의 닷컴은 공식 홈페이지로 놔두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놔두고, 그거 외에 나머지 입주자들을 위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만들어진 카페 외에 저희가 어떤 카페를 만들 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새로 만든다고 그러죠. 지금 하고 있는 걸 말고. 이것을 지금 추인해 두려는 거죠. 지금 공식 카페를 추인해 두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식 카페를 다시 추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황선희 추인을 씨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지가 돼가지고 네. 운영자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동대표에서 공식 추인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공식 추인하는 걸로 네. 다시 한번 예, 의견을 그러니까 물어보면 돼. 그때는 저희가 추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해서 추인이 되면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은 다시 한번 검토를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이렇게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요 안에 있는 운영 규정은 나중에 정하더라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가 도메인 주소를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그 강남대시장폴의 뭐 공식 카페라고 이제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그 카페를 저희가 강남대시장폴의 닷컴 아파트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외에 저희 공식 카페로 추인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 여기에 그렇게 저거 나와 아직 있어요. 고치지도 않고. 아니요, 여기 보면 이거는 공식 카페 그 지정 후에 및 운영 규정 제정이기 때문에 운영 규정 제정은 다음에 넘어가고 공식 카페 지정을 지정은 하는 부분은 우선 의견을. 네, 말씀하십시오. 예, 활동 방법입니다. 이 공식 카페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장님께서도 저희 공식 강남대시장폴의 닷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카페를 굳이 이렇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카페를 지금 운영한다 이런 거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카페는 50개도 100개도 만들고 만들면 되는 건지, 그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어디 카페를 공식 카페를 쓰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강남대시장폴의 닷컴을 포기를 하고 이거를 쓸 것 같으면은 이 업체인 관리소장이 그걸 또 관리해야 된다 약간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무의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입대에서 논의될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없으시면 요건에 대해서는 그럼 아까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백발동 동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도 참조하시고 다른 동대표님들 하신 내용도 참조하시고 해서 의결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또 두 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두 분 오시면 바로 이 부분은 찬반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5분만 쉬었다. 잠깐 정리할까요? 예,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딱 5분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